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과학을 담당하는 현용수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7차 교육과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란 말 있죠. 이 7차 교과과정은 난세에 비교합니다. 정말 복잡하죠. 그러나 복잡한 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죠. 난세에 기회를 잡으면 영웅이 된다는 말이 있죠. 이때 현명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친구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대처하면 분명히 올바른 길이 보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7차 교육과정 어떻게 준비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먼저 그 전에 총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입시 정말 어렵죠. 특히 7차 입시를 한번 봅시다. 정말 어렵죠. 한마디로 슈퍼맨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죠. 슈퍼맨.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 재학생들의 경우 1, 2, 3학년 내신 시험 봐야 됩니다.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부담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봉사활동도 많이 해야 되죠. 특기활동. 봉사활동이나 기타 특기활동 많이 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틈틈이 수능 준비해야 되죠. 정시를 위해서. 정시. 수능 준비해야 돼요. 또 뭡니까? 수시를 위해서 구술 면접도 준비해야 되죠. 구술 면접. 그죠? 구술 면접. 이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또 논술 돼야 됩니다. 특히 정시 때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또 7차 때부터 논술 본다 그러죠. 논술 보는 대학도 꽤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신도 해야 돼. 정시를 위해서 수능 준비. 이 장난 아니죠. 또 수시를 위해서 구술 면접 준비해야 돼. 이 장난 아니죠. 논술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 학습 부담이라는 게 이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최근에 재수생 초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3 같은 경우 우리 재학생들 고3 올라와서 내신 준비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수능 준비해야 돼. 구술 면접 준비해야 돼. 시간 다 뺏겨요. 근데 우리 재수생 같은 경우는 내신 이미 결정 났죠. 이거 안 하죠. 이것도 거의 필요 없고 거의 수능 준비에만 포커스 맞추죠. 그러니까 이거 재학생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통 내신 준비한다. 보통 보름 준비하잖아요. 그럼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하면 2달이나 나옵니다. 2달. 보통 우리가 입시 준비를 언제 합니까? 한 10개월 남짓하죠. 그럼 2달이 2개월이 날아가요. 또 구술 면접, 뭐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수시 하잖아요. 한 4-5군데 지원합니다. 그거 준비하고 막 지원하고 시험 보면 또 2달 날아가요. 그럼 결국 수능 준비하는 게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따라서 재학 고3들이 재수생한테 이길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데 집중해야 되니까. 따라서 이만큼 어렵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정시 준비를 위해서 수능 준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를 위해서 구술 면접도 소리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내신도 소리 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이 3박자를 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비책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 고3 때 좀 좋은 대학은 또 논술도 반영하죠. 논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문과생들의 경우는.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슈퍼맨이 돼야 되는데, 그럼 현명한 사람은 이걸 동시에 다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학년별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문과생도 들어도 되고 이과생들도 들어도 됩니다. 이과생들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이과생은 필수고 문과생도 들어도 됩니다. 또 학년도 고 1, 2, 3 다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도 이 강의를 들으면 좋아요. 심지어 중비리생, 중학생들도 들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위해서. 이 강좌는 모든 계층의 학생들, 학부모님들 위해서 개설한 강좌이기 때문에 다 들어줘요. 먼저 그래도 이제 고등학생이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수생은 빼겠습니다. 재수생들이야 수능 준비에 포커스 맞추면 되니까 쉽죠? 빼고 재학생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별 대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명해야 됩니다. 지금도 어떻게 이제 학년별로 입시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한지, 어떻게 하면 현명한지 그 방법론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1학년 때는 뭡니까? 국민교육 기초과정을 하죠. 국민교육 기초과정을 합니다. 주로 기초과정.
과학이라면 공통과학을 공부하게 되죠. 공통과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수학이라면 10의 가나. 근데 이거는 수능 필수 과목은 아니죠. 수능 필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내신용으로만 공부를 합니다. 1학년 때. 그러면 망하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초등학교 때 구구단 배우죠. 그럼 이제 중학교 올라갑니다. 자, 그럼 중학교 때. 자,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건 필요가 없어. 중학교 때 공부하는 게 중요해. 자, 그런데 중학교 때 구구단은 배우지 않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구구단 모르고 중학교 때 수학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습니까?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습니까? 바로 자, 수학에 보면 10의 가나, 10의 가나 모르고 2학년 때, 3학년 때 수원, 수투 공부됩니까? 문과생은 수원, 이과생은 수투, 그 다음 심화 선택 과목 하나. 공부가 됩니까? 안 되죠. 또 과학, 기본적인 공통과학 모르고, 물론 공통과학은 수능 필수 과목 아닙니다. 2학년 때 배우는, 2, 3학년 때 배우는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에서 선택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공통과학 모르고 1, 2 과목 공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결론. 1학년 때 배우는 국민교육 공통과정 있죠. 공통과정. 국민교육 기초 즉 공통과정. 얘는 수능 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선택과목, 심화 선택과목을 위해서 기초적인 거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때 공부할 때 단순히 내신용으로 대강 공부, 내신은 대강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내신에 국한시키지 말고 수능 기초를 닦는데 여러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신과 수능 기초 닦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학년 때는 내신과 수능 기초를 닦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올라갑니다. 2학년. 자, 2학년 때는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원을 주로 하죠. 물화, 생지, 원 중에서 3개 또는 4개 합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일부는 2 과목을 1개 정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부는 2 과목을 1개 정도 하는 학교인데 대부분 원을 할 겁니다. 원을 3개 하든 4개 하든 2개 하든 뭐 2를 하나 하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 내신 준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능 준비를 갖춰야 돼요. 본격적인 수능. 물론 아직은 우선순위가 약간 여기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가서 이걸 다시 공부한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학습 부담이 엄청나요. 아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3학년 올라가면 수능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내신 또 3학년 때 또 내신해야 돼. 구술면접 수시 해야 될지도 몰라. 또 수능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안 돼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7차에서는요. 2학년 때부터 수험생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때 학교에서 배우는 원 과목을 단순히 내신 대비하는 수준에서 공부하면 안 돼요. 물론 내신 대비는 기본이죠. 이는 쉬워요. 선생님이 보통 이제 내신 대비만 강의하면 그게 다 만점 맞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수능 준비를 하면서 내신 준비하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주라는 거야. 왜냐면 내신보다는 수능 준비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원 과목은 대체로 뭡니까? 수능 필수 과목 아니야. 대부분 애들이 원에서는 2, 3개는 꼭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수능 고3 올라서 수능 볼 때 선택할 과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나는 화학하고 생물로는 꼭 선택하겠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물리하고 지학은 내신용으로만 공부해도 되겠죠. 그러나 화학하고 생물은 고3 때 내 수능 시험을 치를 과목이다. 그러면 이 과목은 내신 준비에만 그칠 게 아니라 수능 준비까지 같이 하란 말이야. 아예 2학년 때부터. 그러면 알아들어? 내신 강좌만 듣지 말고 수능 강좌까지 같이 들으란 말이야. 알아들어요? 자,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면 이제 2 과목을 좀 한두 개 하겠죠. 이과생들의 경우는. 일단 이과생을 먼저 기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도 한 2개 정도 할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잘 생각이 됩니다. 내신에 필요한 거는 내신만 하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2 중에서 화학2나 생물도 하겠다. 예를 들면 그러면 화학2나 생물도 한다 그러면 화학2나 생물도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수능에 볼 과목은 당연히 수능 준비 당연히 하겠죠. 나머지 과목은 내신 정도. 이때인데 3학년 때는 내신보다는 수능에 더 비중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는 잘 봐. 내신에 비중을 더 크게 두면서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해야 되고 3학년 올라가면 수능에 방점 찍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학년 과정 국민교육 공통과정 할 때는 내신만 맞추면 안 된다. 왜? 공통과정 모르면 이거 하기 어렵다. 수학의 경우 10에 하나 모르면 수원 수토 어렵다. 따라서 1학년 때는 내신만 쌓는 게 아니라 수능 기초를 할 수 있을 정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는 거 명심하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한다. 내신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능 필수 과목에 해당돼 자기가 선택할 과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목숨 걸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3학년 올라가면은 당연히 수능에 더 우선순위 두고 공부해야 된다. 일단 전반적인 개요를 하십시오. 그리고 문과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과생들도 2학년 때 1,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 선택을 하겠다. 문과도 11개 과목 중에서 한 3, 4개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 내가 선택할 과목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수능 준비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거야. 내신용만 공부하지 말고 고3 때 다 못해. 왜? 못하는 이유 말했잖아. 너희들은 슈퍼맨이 아니야. 고3 올라도 다 못해. 미리 하란 말이야. 이 기본적인 틀을 잡아두고 그 다음에 7차 입시에서 가장 변수가 큰 게 문과생은 사탐, 이과생은 과탐입니다. 왜냐하면 언어, 외국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리는. 왜냐하면 언어는 문이과 똑같은 시험지 가지고 봅니다. 100점이죠. 외국어, 문이과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 봅니다. 100점이죠. 수리는 좀 다르죠. 이과생들은 보통 가형, 문과생들은 나형. 근데 이거는 이과생들, 문과생들 딱 명확하게 나눠지니까 각각 100점이죠. 큰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사탐 과탐입니다. 사탐 과탐은 과목당 50점인데 최대 4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죠. 최대 4과목까지 선택하면 무려 200점이 돼버립니다. 이 사회과학 비중이요 엄청나요. 문과생은 사탐이 입시를 좌지우지한다. 이과생은 과탐이 좌지우지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비중이 커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선택할 때 조합이 중요하죠. 이때 여러분들 이제 표준 점수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표준 점수는 뭐냐면 이제 물화생지 시험을 봤는데 똑같이 만점이다 라고 해서 똑같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죠. 평균과 표준 편차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운도 따라야 돼요. 운도 따라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언어, 외국어, 수리는 그냥 공부하면 돼요. 큰 문제 없죠. 왜냐면 뭐 선택이 아니니까 뻔한 거 아니야. 이건 똑같은 문제고, 또 수학, 수리, 가형, 나형 해봤자 문과, 이과들이 극명하게 나눠지니까 별로 안 중요하죠. 근데 이과생들은 과학이 8과목이잖아. 물화생지원, 물화생지 8개 중에서 보통 3, 4개 선택이야. 문과생들도 11과목 중에서 3, 4개 선택이야. 근데 문제가 발생해. 예를 들어서 대학마다 선택 과목 중에서요. 선택 과목 중에서 자, 문과는 11과목 중에서 선택하죠. 이과는 8과목 중에서 선택하죠. 자, 근데 대학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대학도 있어. 3과목 선택하는 대학이 있고 4과목 선택하는 대학이 있어. 자, 근데 만약에 나는 2과목 선택하는 대학을 갈 거다. 그래서 만약에 2과목에서 이과생 같은 경우는 자, 화학원, 생물원 선택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문과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나름대로 시험을 잘 봤는데 표준 점수가 완전 떡이야. 예를 들어서 물리원 같은 경우, 자, 화학원, 생물원 똑같이 줬다. 하나씩 틀렸다고 합시다. 하나씩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표준 점수가 낮고 얘는 표준 점수가 잘 나올 경우가 있어. 똑같이 하나 틀려도 표준 점수 다르. 예를 들면 그러면 아무리 내가 내 남들 하나밖에 안 틀렸다 시험을 잘 봤지만 다른 과목 애들이 표준 점수 확 높게 놓으면 나는 박살난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나도 열심히 공부해 점수 잘 받았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밀리게 되면은 이거는 개박살 나는 거죠. 따라서 2과목 선택한다 하더라도 공부는 3, 4개 정도는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선택 과목 선택 요령도 좀 이따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요 3, 4과목, 한 4과목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해놓고 시험을 다 열심히 다 봐. 해놓고 4과목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물화생지 4과목을 봤는데 다 하나씩 틀렸어. 그랬는데 얘 2개는 표준 점수가 잘 나왔어. 예를 들어서 얘는 표준 점수가 잘 안 나왔어. 그럼 뭐 2과목 하겠다 하면 이 2과목만 가지고 시험 지원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표준 점수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과목 또는 3과목 반영하는 대학에 가고자 하더라도 4과목을 아예 하란 말이야. 이 해버리면 모든 대학이 커버가 다 된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무슨 일이 돼요? 더 적극적인 애들은 5과목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 5과목까지는 너무 학습 부담이 크니까 4과목까지는 꼭 해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4과목까지는 꼭 준비를 하라는 거야. 이과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4과목은 공부를 해 두십시오. 자, 그런데
이때 네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이제 선택 요령입니다. 선택 요령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 네 과목 선택 요령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능 곧 정시죠. 수능 준비도 하고 나는 구술 면접도 준비하겠다. 논술, 구술, 면접까지 준비하겠다. 즉 수시까지 공략하고자 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중상위권이겠죠. 중상위권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논술, 구술, 면접을 무시하고 수능만 집중하겠다. 얘들은 어떤 애들이겠습니까? 주로 중하위권이나 재수생이겠죠. 대체로. 자, 그럼 봅시다. 자, 먼저 나는 수능 준비도 하고 논술, 구술, 면접 준비를 통해서 수시에도 나는 신경을 좀 쓰고 싶다. 근데 나는 아예 수능에만 집중하고 싶다. 왜냐면 일단 수시는 내신이 좋아야 되는데 중하위권에도 내신이 안 좋으니까 아예 수시 기회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따라서 선택하는 요령이 틀립니다. 자, 이때 잘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경우 중상위권 논술, 구술, 면접도 고려하고 싶다. 이런 애들은요, 선택할 때 자기가 지원할 전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대생이다. 자, 공대생이다. 자, 그럼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이때 가급적 중요한 건 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대체로 원은 2학년 때 배우죠. 3학년 때 2를 배웁니다. 그럼 일단 공부를 할 때 원이 좋죠. 왜? 2학년 때 이미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를 했기 때문에 원 과목은 익숙합니다. 근데 2 과목은 3학년 올라가서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과학만 하는 게 아니라 언어, 외국어, 수리를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1하고 2를 비교하면요. 과목당 비교하면 일단 두께 자체가 2가 1보다 2배예요. 학습 양이 2배예요. 그럼 난이도도 좀 높습니다. 그러면 다 따지면 양과 난이도를 따지면 2 한 과목이 1 한 과목보다 한 공부하는 시간이 3, 4배 더 소요돼요. 그럼 효율적인 면에서 1을 많이 선택하는 게 당연히 낫죠. 여러분 생각에 시간이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시간 없습니다. 꼭 2학년 겨울방학 때는 아니야. 2 막 2개 하고 싶어. 물론 의욕이 넘치죠. 근데 막상 학기가 진행되면요. 막 불안해집니다.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1을 많이 하고 2를 최소화하는 게 좋아. 또 2는 왜 최소화해야 되냐면 보통 애들이 1을 많이 선택하고 2를 적게 선택할 겁니다. 적게 선택하면은 그만큼 표준 점수가 좋게 나올 리가 없죠. 자,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공대 같은 경우는 조합이 뻔합니다. 구술 면접에서 주로 물리를 집중적으로 묻겠죠. 당연히 물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1에다가 물리 2 정도. 근데 물리가 약하다 그러면 화학 2 정도. 아무도 공대는 물리 또는 화학. 물론 물리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공부점 상위권 애들은 물화생 1에다가 물리 2를 조합하는 게 좋고, 근데 물리가 너무 약하다 그럼 2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물화생 1, 화 2. 요런 전략이 좋겠죠. 그러면 당연히 요거 하면서 구술 면접 준비가 되는 겁니다. 물리가 이제 공대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까? 자, 무슨 말인지 꼭 명심하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만약에 자연대 같은 경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연대라든지 뭐 의대 계열, 의학 계열. 자연대라든지 의학 계열은 당연히 뭐가 좋습니까? 이때는 가급적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원 과목을 해야 되는데 물화생 1이 좋겠죠. 에다가 2 하나도 좋습니다. 왜냐면 수시를 위해서는 좀 심학습을 해야 되니까 심학습은 2 과목 가야 되잖아요. 화학이나 생물 2 중에서 하나가 좋죠. 알겠습니까? 이때 가급적 물리 2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물리 2는 최상위권 애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평균 점수 높을 가능성이 있고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몰리니까 2 같은 경우는 물리 2는 그럼 내가 어줍지 않게 들어갔다가 평균 점수도 확 떨어지면 표준 점수를 확 깎아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표준 점수라는 게 그런 무서운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자연대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물화생 1 3개다가 화2, 생투 중 하나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의학 계열 갈 때는 뭐 생투가 좋겠고 자연대는 화2가 주로 좋겠죠. 그러면 구술 면접할 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2 과목. 이 2 과목이 구술 면접에 주로 물으니까. 이때 가급적 지구과학은 도움이 안 됩니다. 수시에. 왜? 지구과학은 천문학과나 해양학과
그 다음에 이런 데만 도움이 되지. 대부분 공대 지구과학 필요 없죠. 자연대학 지구과학 필요 없죠. 그래서 구술 면접 수시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조합이 제일 완벽할 겁니다. 좀 상위권 애들이죠. 물화생 원에다가 둘 중에 하나. 자연대 의학계는 물화생에다가 화투 생투 중 하나.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나는 구술 면접은 무시하겠다. 오로지 수능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대상, 꼭 이해 대상이 아니고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때는 내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화생지 네 과목 하겠습니다. 내 같으면 물화생지 네 과목 합니다. 왜냐면은 선생님 저 2가 좋은데요. 2가 좋은데요. 물론 2 해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2는 1에 비해서 책 두께도 두껍고 난이도도 높다 그랬죠. 따라서 2학년 때 주로 배운 1 내기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이때는 지구과학 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데 간혹가다 예외적인 게 있다. 특히 재수생 중에서 반수한 애들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다. 그 애들은 당연히 화학 원투를 해야 되겠지. 그런 예외적인 건 빼고 지금 무슨 일이 됩니까? 또 이런 이야기 했다고. 재수생 중에서 대학 다니다가 화학 전공한 친구가 재수하는데 선생님 저는요 수능에만 집중하는 재수생인데요. 물화생지 1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보통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고 대학에서 화학 전공했다 그러면 당연히 화학 원투 생지나 뭐 화학 원투 생물 물리나 이렇게 해야죠. 난 대학에서 주로 생물 했다. 그럼 당연히 생물 원투 해야죠. 나머지 하나 포기하고. 이해됩니까? 내 말은 일반적으로 네 과목에 대한 이해 수준이 비슷하다고 했을 땐 무조건 1 내기 하십시오. 시간이 전략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언어, 외국어, 수레에 집중하면 되잖아. 시간 전략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알았나? 그리고 2학년 때 이미 1을 공부한 상태야. 그러면 3학년 때 반복하는 게 유리하잖아. 새롭게 2를 하는 것보다. 두께도 두껍고 어려운 거 하는 것보다. 지금 이해가 돼? 그래서 대학에서 2 과목을 반영하고 3 과목을 반영하고 4 과목을 반영하든 관계없이 4 과목 해라. 완전 4 과목 해두면 4 과목 반영한 대학 갈 땐 그거 다 하면 되고 3 과목 반영할 때는 뭐야? 4개 다 본 다음에 표준 점수가 나쁘게 나온 건 빼버리고 3개 가지고 지원하면 되고 2 과목이다. 그럼 표준 점수 좋은 거 2개로 지원하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열심히 하라는 거야. 4 과목에 대해서는 다. 알았나? 응? 그리고 선택할 때 이과생들 제일 좋은 거 수시를 꼭 고려하시라는 겁니다. 수시를 고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과생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구술 면접 논술도 고려되겠죠. 그럼 너희들 문과생들의 경우 논구술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 뭐 있습니까? 먼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근현대사 상당히 도움 되겠죠. 그 다음 사회문화 같은 거, 그럼 윤리 같은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치 같은 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과목도 좀 몇 개, 2, 3개 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한국지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세계지리 이런 거는 구술 면접에 크게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라고. 논술, 구술에 나오는 논제들이 대부분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이거 해두면서 논구술 준비도 되잖아. 이 중에서 한 4개 정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각 학년별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내 과목은 선택하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전략에 따라 수능과 수시를 동시에 준비할 경우에 그 다음에 수능에만 준비할 경우에 분명히 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관가하셔서는 안 되는 게 만약에 나는 내신 당연히 중요하고 수능 준비하고 구술 면접까지 준비하겠다 이런 친구들은요 평상시부터 말하는 연습하십시오. 말하는 연습. 말을 하면은 글 쓸 수 있습니다. 니들 구술 면접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구술 면접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구술 면접과 논술 강의를 많이 해서 하는데 먼저 논술부터. 논술이라는 건 뭐냐면 논제가 주어집니다. 그 논제에 대해서 여러분 견해를 피력하는 겁니다. 그럼 논제라는 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산업화 과정에서 빈부격차를 둘러싼 인간 소외 문제라든지 또 인간 복제를 둘러싼 생명 윤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정보화 시대 뭐 인터넷과 무선 통신 기반으로 된 정보화 시대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그 프랑스 브리지트 바르도가 우리나라 개고기 식생활 습관 가지고 막 욕을 했죠. 그럼 이 문화 상대주의 아닙니까? 뭐 이런 문제라든지 또 남북 통일 문제 또 우리나라 고유한 문제 중 하나 지역 갈등 문제 지역 갈등 있잖아요. 뭐 영남지방 호남지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논제가 주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논술에서 논제로 주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구조적인 모순이나 시사적으로 중요한 쟁점 사항들 이런 것들이 논제로 주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과생들의 경우에는 주로 투 과목에서 물어요. 공대라면 주로 물투, 화투. 그 다음 자연대, 의학 계열에서는 화투, 생투. 이 투 과목을 좀 깊이 있게 많이 묻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논술, 구술 준비할 때 다 논구술 이런 거야. 그러면 문과생들은 뭡니까? 자, 이런 교과서 공부할 때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 산업화 과정의 문제점 여기 다 있습니다. 또 이때 산업화 과정에서 빈부격차를 둘러싼 인간 소외 문제, 윤리책, 도덕책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 변동론 여기 다 있습니다. 문화 상대주의 여기 다 있습니다. 비판적 사기 다 있습니다. 남북 통일 문제 다 있습니다. 또 윤리책 보면 생명 윤리 문제 다 있습니다. 정부화 시대 문제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와 관련된 문제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요. 논술, 구술에서 묻는 논제나 주제들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과생들의 경우 구술 면접에서 묻는 전공 적성 내용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평상시에 공부하면서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서 공부하라는 거야. 왜? 머릿속에 든 거하고 표현한 거 다르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든 게 똑같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말을 잘하면 똑똑해 보이고 말을 못하면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표현 능력이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글을 쓰는 방법, 논술, 말하는 방법, 구술 아니야. 그래서 대학에서 논술, 구술 시험을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대학에서 논술, 구술 시험을 보는 이유가 논구술 시험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이과생들은 주로 선택 과목 공부할 때, 투 과목 공부할 때, 구술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은 문과생들이 이런 거 공부할 때 여기에 논술, 구술에 적절한 단어, 표현들이 얼마나 많어.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라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구어체만 쓰잖아요. 그 구어체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전에 항상 하는 이야기 있는데 만약 교육 문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진다. 근데 소위 전문가들은 말 잘하죠. 왜? 교육 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단어나 어휘나 표현들이 익숙해져 있단 말이야.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여러분들이나 학부모님께서 말해보라 그러면 어버버거리죠. 왜? 내용은 알지만 적절한 단어, 교육 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전문적인 용어나 어휘나 표현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만 튀어나오고 어버버거리고 조리가 없고 바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내용은 똑같아도. 무슨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평상시에는 구어체 쓰고 공부할 때만 내용을 떠올리잖아. 아니야. 논술이나 구술에서 질문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 우리 사회 현존하는 구조적 모순이나 시사적인 문제들 다 들어있습니다. 없는 게 없다고 크게. 공동체의 소중함 다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공부할 때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까지 하라는 거야. 그러면 1양 때부터 공부를 할 때, 그럼 결론. 자, 1학 때 내신 수능 기초 준비하면서 말하기 연습을 하는 거야. 말할 수 있으면 글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이과생들은 과학을 공부할 때, 그죠? 말하면서 공부하란 말이야. 문과생도 마찬가지야. 윤리나 근현대사나 국사 공부하고 사회문화 공부할 때 말하기 연습도 하란 말이야. 그러면 내신 준비도 되고 수능 준비도 되고 구술 면접 준비도 다 된다는 거야. 논술 준비까지 된다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야. 알았나? 알았나?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은 현명하고 지혜롭게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딱 하나, 성실한 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도 수업 준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절대 요령 피지 않을 겁니다. FM대로 완벽하게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드렸던 방법론을 꼭 명심하시고, 지금 조금 전에 선생님 했던 이야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이대로만 실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인류 비평가가 되기보다는 삼류 실천가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아는 거. 비평가, 이론가도 다른 말로 하면 많이 아는 사람이야. 알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 하는데, 지행 합의가 안 되는데, 언행 일치가 안 되는데. 그래서 말 잘하는 인류 비평가 되지 말고 삼류긴 하지만 실천가가 되십시오.
지금까지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명심을 하시고 이것을 자산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7차 준비와 관련된 자료는 요번에 그 메가스터디에서 그 자료집이 나왔을 겁니다. 7차 교육과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자료집에 보면 과학탐구와 관련된 이 글이 선생님이 직접 집필한 글입니다. 요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메가스터디 차원에서 손준 선생님이 한 7차 교육과정 그 자료집이 있습니다. 두툼한 자료집.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과학탐구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생님이 아주 자세히 글을 썼습니다. 케이스별로 다 정리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7차 교육과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선택 어떻게 해야 되고, 특히 의학과 같은 경우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수, 표준점수가 뭐고, 그 다음에 과학탐구 선택 요령, 그리고 고득점 전략 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 문제에 있어서 평가 요소 이런 것들이 싹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걸 또 첨부 파일로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가 말했던 거 꼭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류 비평가보다는 3류 실천가가 되라.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수험생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문과생들도 들어도 되니까 우리 문과 친구들도 많이 듣고 느끼시길 바라고, 만약 학부모님이 듣고 계신다면 우리 자제분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험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 바쳐 열심히 강의를 앞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